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최 회장입니다. 벌써 이른 아침이 돌아왔습니다. 이른 아침으로 시작을 하네요. 06시에요. 벌써 06시고 하여튼 날이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기쁜 일, 즐거운 일이 가득하길 천 회장이 두 손 모아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천 회장이 잘 되는 거다. 항상 늘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인생이 잘 풀려야 돼. 인생이 잘 풀려야지 여러분 고생을 안 합니다. 근데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이 있어요. 특징.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만의 그 갖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뭐가 있냐? 첫 번째 뭐냐? 이 부정적인 그런 감정 이거는 빠르게 내려놓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빠르게 내려놓는다. 뭐 걱정이나 고민이 생겨도 절대 오랫동안 품고 있지 않습니다. 뭐 운동을 하거나 활기를 되찾는 일들을 이제 한다고 하죠. 두 번째는 소비하지 않고 투자를 합니다. 소비하지 않고 투자를 한다. 불필요한 소비는 최대한 자제를 하고요. 나에게 돈을 가장 많이 투자를 합니다.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고 글쓰기를 이제 즐기는 거죠. 세 번째는 그 무슨 일이 생겨도 항상 웃는 겁니다. 뭐 울어봤자 이런 상황이 달라지지 않다는 걸 알기에 차라리 웃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웃으려고 노력을 한다. 이 긍정적인 그 믿음, 이 믿음 하나가 내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죠. 네 번째는 스스로에게 답이 있어요. 스스로에게 답이 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남 탓하지 말고 답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서 해내려 하는 습관이 있으면은 뭐 고민이나 걱정이 생겨도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나 그 상황이 항상 부정적이거나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또 생각이 되면은 가차없이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들을 천천히 정리하고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알겠죠? 이 다섯 가지를 한번 잘 실천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고 여러분의 인생이 좀 풀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이야기는 뭐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할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듣기만 하면 됩니다. 삼성이 27일 날 그 단행한 그 내년도 사장단, 이 사장단 인사의 대표이사 직속 조직이죠. 미래사업기획단을 신설을 했습니다. 10년 후 미래 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새 사업을 개척하지 않고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초인류의 삼성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미래사업기획단은 부회장급 조직인데 이 신사업을 발굴 관리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삼성전자에서 핵심 조직이 될 것 같아요. 미래사업기획단 출범을 계기로 회장이 오른 지 1년이 지난 이재용 회장이 본격적으로 뉴 삼성의 윤곽을 그려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7일 삼성은 지난해보다 소폭인 사장 승진 2명이죠. 위촉 업무 변경 3명 등 총 5명 규모의 사장단 인사와 함께 사상 최초로 1970년대생 사장을 탄생시켰어요. 1970년대생. 그래서 안정 속 변화에 나섰다. 그런 평가가 있는데 특히 이날 발표된 미래사업기획단 신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삼성은 미래사업기획단장으로 전영현 SDI 이사회 의장을 선임을 했네요. 전 부회장은 그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랑 배터리 사업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성장시킨 주역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 삼성 SDI 대표 역임 후에 이사회 의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측은 전 부회장은 그간 축적된 풍부한 경영 노하우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안목을 바탕으로 삼성의 10년 후 패러다임을 전환할 미래 먹거리 발굴을 주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래사업기획단의 수장을 전 부회장과 같은 중량감 있는 인사가 맡다 보니 업계에서는 신사업 발굴과 2016년 하만 인수 이후에
맥이 끊긴 삼성의 인수합병 등의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삼성전자 측은 미래사업기획단의 그 규모 등에 대해서는 조직의 신설과 수장 정도만 정해진 것이지 규모나 세부 조직은 아직 정해진 게 없대요. 일각에서는 과거의 삼성과 관계사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미래전략실과 명칭이 유사해서 미전실의 부활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돼서 삼성은 연관설을 일축합니다. 삼성은 미래전략실과 미래사업기획단은 전혀 다른 조직이고요. 미래사업기획단은 이전에 신사업 추진팀하고 신사업 추진단 등에서 했던 미래먹거리 개발을 중점적으로 맡는다고 합니다. 정확한 조직 구성이나 규모는 후속 인사에서 공개할 거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미래사업기획단이 미전실보다는 이건희 선대회장 시절에 신사업 발굴을 주도한 신사업 추진단의 대잡이라는 평가가 있네요. 신수종 사업 발굴 TF가 몸집을 불린 그런 신사업 추진단은 당시에 삼성의 컨트롤 타워였던 미전실의 수장 김순택 부회장이 이끌면서 5대 신수종 사업 추진을 맡은 바가 있습니다. 이날 인사를 통해서 기존의 한종희 경기연 투톱 체제는 유지됐고 삼성은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을 디바이스 부문장 겸 생활가전 사업부장, 경기연 대표이사를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의 사장 겸 그리고 옛 삼성종합기술원 원장으로 이제 임명을 했네요. 올해 실적이 부진을 했고요. 내년 경제 상황도 이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이제 변화보다는 내실 강화에 무게를 둔 인사입니다. 최윤호 삼성 SDI 대표하고 최주선 삼성 디스플레이 대표,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 등 삼성의 부품 계열사 수장들도 직을 유지를 하고요. 다만의 DX 부문장하고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장, 생활가전 그 사업부장을 동시에 맡던 한 부회장은 용서구 부사장이 이제 VD 사업부장으로 진급을 해가지고 이제 부담을 일부 들었답니다. 경기연 사장은 부속기관이죠. SAIT 원장을 겸임하면서 이제 시너지 확대에 나선다. 시너지 확대에 나선다고 합니다. 잘 해야겠죠. 진짜 말 그대로 시너지 효과를 좀 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삼성이 내년에 그 AI를 탑재한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관련 상표권 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27일 확인됐다고 합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은 이달 24일 유럽연합이죠. 지식재산청과 영국의 지식재산청에 AI 스마트폰하고 AI 폰에 대한 상표 등록 절차를 마쳤습니다. 삼성은 내년 초에 출시하는 갤럭시 S24 시리즈의 기기 안에서 정보를 자체적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그 연산할 수 있는 온 디바이스 AI를 담습니다. 온 디바이스 AI는 수집한 정보를 클라우드로 전송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처리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중앙 서버를 통하지 않으므로 보안에서도 강점이 있더라. 특히 일부 기능에서는 이달 초에 선보인 그 자체 생성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삼성 가우스 이거를 활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앞서서 다니엘 그 아라우조 삼성전자 MX학부 기획그룹장이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고객들이 사용하는 핵심 기능에 인공지능을 적용하고요. 사용자 패턴하고 선호도를 기반으로 해서 최적화에 더 의미 있고 혁신적인 경험을 내년부터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서 정보 유출자 예측도 하나둘씩 나오는데 테크 전문 매체 샘 모바일이 유명 팁스터 레베그너스 등을 인용을 해가지고 AP로 퀄컴의 스냅드래곤 8 3세대하고 엑시노스 2400 탑재를 예상을 했고요. 이 매체는 외형은 갤럭시 S23 시리즈하고 유사한데 이 굴곡이 다소 줄어들고요. 알루미늄 대신에 티타늄 소재를 채택한다고 합니다. 삼성은 갤럭시 S24 시리즈를 상반기 신제품 공개 행사 그 갤럭시 언팩에서 공개를 합니다. 언팩 공개를 하고 외신에서는 1월 17일 애플 본사 애플 파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죠. 쿠퍼티노에서 차로 약 12분 거리에 있는 세너제이 이 세너제이에서 개최가 유력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력하더라.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고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 그 용서구네요. 용씨네요. 용서구 삼성전자 DX 쪽에 그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장이네요.
첫 70년대 사장이라고 합니다. VD 사업부장인데 TV 사업 총괄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용 사장은 27일 날 헤럴드 경제랑 통화에서 승진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부담이 많이 된다. 앞으로 열심히 잘해보겠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합니다. 오는 CES 2024 참가할 예정이고 이 자리에서 향후 삼성의 TV 사업을 이끌어갈 청사진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돼요. 용 사장은 삼성의 첫 1970년생 사장이기도 합니다. 지난 18년 노태문 사업부장이 1968년생으로 최연소 사장으로 선임된 후 다시 기록을 갱신했네요. 삼성은 지난해 인사 때 VD 사업부에 부시업 사장을 신설을 해가지고 용 사장을 부사업부장으로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 부사업부장 자리는 용 사업부장의 승진으로 이제 공석일 전망이랍니다. 삼성의 주력 계열사에서 오너 일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지휘하고 1970년대 이후로 출생자가 삼성 계열사 사장이 오른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 사장은 전무 2년 만에 부사장으로 승진을 해가지고 또 부사장 2년 만에 이제 사장으로 승진했죠. 그래서 초스피드 승진의 대표 주자가 됐네요. TV 개발 전문가고요. 8K QLED TV 개발을 주도했던 것 같아요. 그 VD 사업부 개발 팀장하고 이 부사업부장을 역임을 했고 능력을 검증받았다고 합니다. 기술하고 영업, 전략 다양한 분야에서 걸쳐서 사업 성장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지난해 그 부사업부장으로 선임된 후에 1년간 사업부장이 되기 위한 절차 밟았고요. 삼성은 이번 사장단 인사로 성장에 기여한 젊은 리더에 확실히 힘을 실어줘 가지고 내년에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용 사장은 한종희 부회장의 겸직을 덜어주는 역할도 할 것 같고 한 부회장은 그간의 DX 부문장, 생활가전부장, VD 사업부장이라는 이 세 개의 직책을 맡아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사를 통해서 용 사장이 VD 사업부장을 새롭게 맡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잘했으면 좋겠네요. 멋진 모습 기대합니다. 국내 반도체 섹터의 그 쌍두마차로 꼽히죠. 삼성과 하이닉스, 인공지능 반도체, HBM 등 메모리 반도체 그 제품군의 약진에 힘입어서 현재 섹터 내 최선호주로 꼽히는데 하나증권 보고서 보니까 생성형 AI 관련 수요가 강해지다 보니 HBM 비중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확대됐고요. HBM으로 인해서 D램 업체들의 가격 가정 및 수익성이 차별화됐고 D램 업체들의 새로운 기회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에 보니까 하이닉스의 올해 3분기 D램 매출이 46억 3천만 달러, 전분기랑 비교를 하니까 34.5% 늘었고 같은 시기 삼성의 D램 매출은 52억 달러네요. 17% 증가했습니다. 엔비디아발 생성형 AI 관련 수요가 2024년 이후로도 유효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과거와는 다른 HBM에 대한 차별화는 D램 업체들 입장에서 밸류에이션 할증 요인이 될 거라고 합니다. 내년에도 관심 있게 지켜볼 포인트로는 상반기 메모리 반도체 공급 증가 여부가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 HBM4죠. 이 공급사 선정이라고 하는데 내년에 1, 2분기에 재고 정상화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공급 증가 가능성이 언급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엔비디아의 그 차차기 GPU에 탑재 예정인 HBM4죠. 이 공급 업체 선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해당 이벤트는 하이닉스의 고객사 입지와 경쟁력과 관련된 만큼 향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주가 퍼포먼스에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반도체 업종 내 최선호주로 하이닉스하고 삼성을 유지를 했는데 이 메모리 업황의 명확한 방향성과 HBM 이런 새로운 차별화 요인이 있기 때문에 24년에 편안한 실적과 주가 흐름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상반기 중에는 하이닉스의 주가 우세가 예상되고 하반기에 HBM4 관련 변화가 생기면서 삼성한테 기회가 올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상반기에는 좀 하이닉스를 우세로 보는가 봅니다. 일단은 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